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인재 영입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종국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구성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전략공천과 인재 영입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이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천 규칙을 존중하고 경선 관리를 맡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제한해 개파 간 알력 다툼이나 전략공천의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규 개정에 의해서 또 공천 룰 특위에서 만든 룰대로 관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원유철 원내대표는 조훈현 구단 등 일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또 국회 선진화법 통과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의원들이 당시 권력자의 눈치를 봤다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시점이 공천을 의식한 건 아니고 5월 초였거든요. 그 당시 저도 있었습니다. 5월 초. 그러니까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르죠. 예.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놓고 친박계에서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을 적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대구의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수성갑에서 4선을 했고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 측은 평소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대신 김황식 전 총리나 김능환 전 대법관 등 율사 출신의 외부 인사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2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1년 만입니다.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앞으로 백의종군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짜 혁신 없이는 총선과 대선 승리도 없다며 선대위와 비대위를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혁신의 실천과 훌륭한 분들의 영입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로서 마지막 공식 석상인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에 기대는 것은 정권 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돕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 7명이 발표됐는데요. 박영선, 우윤근 의원 등 3선 출신의 내부 인사와 표창원 전 교수와 김병관 대표 등 외부 인사가 골고루 포함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모든 권한은 비대위로 넘어가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선대위에 이어 비대위 권한까지 모두 이임받는 김 위원장은 두 조직을 축으로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자 신당을 추진하던 박주선 의원은 정권 심판과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신당을 추진하던 천정배 의원에 이어 또 다른 호남 출신의 박주선 의원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국민의당 창당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낙상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는 이희우 여사를 문병해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4일 이 여사를 예방했을 당시 비공개 면담 내용이 녹음돼 측근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비공개 면담 내용이 녹음되고 공개된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희우 여사의 큰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구입니다.